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3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같이 한번 또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보고요, 뭘 버려야 될지 뭐 그런 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새로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부 문제는 많이 계속 나와주고요. 일부 문제는 또 새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나와주는 거는 좀 봐주시고요. 좀 특이한 문제는 확인만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2회차 문제죠. 자, 보시면은 81번이에요. 81번. 예, 보시면은 전선의 단면적이 95스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로 A종 철주나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경과는 얼마 이하인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말하냐면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표로 좀 정리해드렸는데요. 역시 똑같이 좀 정리해드릴게요. 자, 먼저 조건이 되겠고요. 조건. 기본적으로 보안공사는 저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요 놈은 제1종. 저는 이제 제라는 말 뺄게요. 1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2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3종 뭐가 된다? 특고압 보안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저고압 보안공사는 뭘 물어보냐면 어떨 때 얘네들을 적용한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최소 몇 미리? 4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 주고요. 400V를 초과하는 고압까지는 기본적으로 5mm, 몇 mm? 5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 달라고 그래요. 자, 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뭐가 된다?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2차 접근 상태는 우리가 어떤 전력선과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되는 그 어떤 건조물이나 이런 것들과 3m 미만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 문제가 83번에 있죠. 자, 그래서 2차 접근 상태로 접근한다면 1종 특고압 보안공사고요. 그 다음에 2종 특고압 보안공사. 요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다?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바로 뭐가 된다?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냥 전압에 대해서 어떤 범위가 없고요. 그저 특고압이라고 주어지면서 요렇게 이제 보안공사를 물어보고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기준이다. 이때 요놈 같은 경우에는 2종은 목주의 안전율을 문제화해요. 2종이니까 얼마? 2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죠. 기본적으로 이 전압이 35kV 이하인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죠. 이때 1차 접근 상태인데 역시 특고압이 아니라 이게 이제 특고압이라고 주어지면서 전압에 대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특고압이라고 주어지면 요놈 같은 게 2차 접근 상태면 2종이고요. 요놈도 전압에 대해서 그저 크기를 안 주고 특고압이라고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접근 상태라고 주어지면 뭐가 된다? 요놈 이제 이 3종 특고압 보안공사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지지물의 경관을 물어봐요. 목주나 A종 지지물, 그 다음에 B종 지지물,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사용했을 때 경관을 문제화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A종, B종은 뭘 말한다?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그 지지물로요, 목주나 A종 또는 그러니까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그때 보안공사 시 경과는요 100입니다. 경과는 다 이하기 때문에 100m 이제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누구?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그들을 쓸 수가 없고요. B종의 경우는 150, 150 순서대로 그 다음에 200, 200 가자.
그 다음에 철탑은 뭐가 된다? 400m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전선의 굵기가 주어지면서 조금 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정리하셔요. 네. 다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네. 버릴 건 버리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리하는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뼈다구를 그리면 문제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보면 A종 철주나 A종 철근 콘크리트주죠. A종 철주나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뭘 물어봤다? 제2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 뭘 물어봤어요? 경관. 전부 다 100m 이하라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줘야 돼요. 뭐냐면 제가 요거 좀 지워볼게요. 거기에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여기서 잘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1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 뭐가 된다? 전선의 단면적이죠.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본다고 했었죠. 이때는 첫 번째가 100kV, 몇 kV? 100kV 미만이면요 55스퀘어. 이제 이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00kV 미만이에요. 몇 kV? 300kV 미만이면 150. 이게 사실 154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 기준에서 154의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그냥 150 찍어버리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00kV 이상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가 된다? 200스퀘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더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81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하고요. 같이 나왔으니까 83번도 좀 볼게요. 뭐냐면 83번에 보면 2차 접근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2차 접근 상태는 몇 메타 미만을 말한다? 3m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런 그 전력 시설물이 있고요.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특정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우리가 이 전력선과 이 특정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몇 메다? 3m 미만.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평 이격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평 거리로 3m 미만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설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83번 2번이고요. 이것도 꽤나 여러 번 많이 나왔죠. 반드시 잡아야 될 내용이다. 같이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82번으로 보겠습니다. 82번. 네. 자, 82번 보시면은 지우면서 좀 사용 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 그 전화선로의 길이가 되고요. 12km마다 바로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유도 전류는 몇 마이크로 암페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FM대로 공부하면 좋지만요. 암기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요 키워드를 좀 보시라고 좀 추천드려요. 자, 82번인데 역시 반드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 기술 기준에서요. 기술 기준에서 문제에서 유도 전류는이라고 나오는 순간 뭘 기억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 기준에서 딱 유도 전류라고 나오는 순간 원래 이제 이 테마는 유도장애 방지 테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도 전류라고 나오는 순간 첫 번째가 뭐냐면 전압이 60kV 이하의 전선로는 12km마다 몇 킬로미터마다 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유도되는 이 유도 전류가
12km마다 이 유도되는 이제 유도 전류가 이거 가라고 할게. 유도되는 애 유도는 하면 유도 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어 몇 마이크로 암페어? 2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전선로는 선로의 길이가 40km마다 유도되는 유도 전류는요. 유도 전류 가라고 할게요. 3 마이크로 암페어 몇 마이크로 암페어? 3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유도 전류라고 또는 유도 전류는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보기에 이자가 있으면 이자를 찍어 주십시오. 대신 소수점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보기에 4자가 있으면 3을 찍어 주시고요. 3자가 있으면 4를 찍어 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다? 바로 이 유도 전류라는 말이 들어온 거죠. 네. 요거를 꼭 필히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암기할 게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원래는 유도장애 방지에 따른 내용이고요. 사용 전압이 40kV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화선로의 길이가 이제 12km마다 이제 유도되는 유도 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2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0km마다 유도되는 그 유도 전류가 얼마? 이제 3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유도 전류라고 나왔으니까 유도 전류는 딱 나오는 순간 2자 있으니까 얼마? 2를 찍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FM대로 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니까. 그렇죠? 우리는 객관식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82번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 기술 기준에서 유도 전류라고 나오면서 보기에 2자 있으면 2가 정답이다. 소수점 안 된다. 4가 주어지면 3이 정답, 3이 주어지면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3번 했고요. 84번 보겠습니다. 84번은 세모 쳐주실래요? 뭐 이런 문제는 개정 문제로서 아직까지 이제 많이 나온 연속성이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 확인만 해주시고요. 좀 외우기도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에요. 버려, 솔직히. 직류 방식의 전차선로의 공칭 이제 전압별 지속성 최저 전압과 최고 전압에 대한 기준이 이제 옳은 건데요. 전차선로의 전압을 말하는데 그냥 요거는 제가 말씀만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1번이 잘못된 이유는 그 여러분들 밑에 직류 방식의 급전 전압을 한번 보시면요. 공칭 전압이 750V에서 1번 보기. 왜 틀렸냐면 지속성 이제 최저 전압은 300이 아니라 50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공칭 전압이 750에서 그러니까 지속성 최고 전압은 950이 아니라 900이 돼야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둘 다 틀렸죠? 3번. 요게 이제 지금 바르게 연결됐고요. 1500V에 대해서 지속성 최저 전압은 900입니다. 근데 4번이 잘못된 게 뭐냐면 1500V에서 지속성 최고 전압은 1950이 아니라요. 이제 180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이제 옳게 연결된 건데 확인만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85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85번. 개인적으로 개정된 문제지만 벌써 여러 번 나왔다. 자, 저압 옥내 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 이제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에 이제 이 옥내전로는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메다 이하인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단락이나
내지 이 그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로 된 경우를 말하고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조건인데요. 이 문제는 그림까지 기억해 주면 좋아요. 이 문제는 이 그림이 주어지고요. 이 그림이 기사실기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다. 여기가 P1이고요. 여기가 이제 P2라고 봤을 때, 이제, 이 85번은 뭐냐면, 좀,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회로 위치인데,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해 주고 싶고요. 분기 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보호장치의, 시설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기 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보호장치는 몇 메타 이내에 설치하냐고 물어보면 3m 이내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분기 회로는 뭐냐면 지금 보면 이 전선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메인선이죠. 우린 이걸 간선이라고 그래요. 간선. 당연히 이 P1은 간선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그럼 분기 회로는 뭐냐면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보호 장치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회로를 우리가 분기 회로라고 합니다. 이 분기 회로는 그 분기 점으로부터 몇 메다? 3m 이내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꼭 해주시고요. 그냥 이 그림 나오면 3m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기 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보호장치의 시설인데 여기다가 좀 요 말도 넣고 싶네요. 분기 점으로부터. 그쵸? 솔직히 뭐 요 말 기억 안 하셔도 3m 이내 그냥 요 얘기 나오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반드시 하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솔직히 개정된 부분으로 그림이 나온 거지 그전에도 3m 이제 이내 지역에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 되겠습니다. 자, 하자. 그 다음에 86번 보겠습니다. 86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15만 4,000V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경동연선으로 우리가 이제 시설을 했대요. 이때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요거는 제가 좀 한번 좀 다 정리해 볼게요. 86번은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가공전선에 굵기다. 해야 된다. 첫 번째가요. 전압별로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400V 이하가 됩니다. 몇 볼트? 400V 이하인데 이 조건 자체가 케이블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절연전선이 있고요. 이 케이블도 아니고 절연전선이 아니면 나전선이죠. 400V 이하의 나전선은 기본적으로 3.2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고요. 절연전선은 2.6mm 이상이 되겠죠. 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가 400V를 초과하는 저압 되겠습니다. 이때는 되게 신기한 게 전선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설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외가 되고요. 요놈 같은 경우는 시가지가 돼서 시가지 외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4mm 그 다음에 시가지에서는 5mm 이상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압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5mm 이상을 쓰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특고압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특고압은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외는 22스퀘어인데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가지만 정리할게요. 기본적으로 100kV 미만이면 55스퀘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M대로 해볼게요. 170kV 이하가 됩니다. 이 조건에서는 100kV 미만, 100kV 이상이라고 하면서 위에 170kV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게 얼마다? 150스퀘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게 얼마가 되냐면 24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없다. 근데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술 기준에서 그냥 154 나오면서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그냥 얼마 가자?
150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야. 기술 기준에서 특고합에 대해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는데 100보다 작으면 그냥 55야. 그 다음에 154 나오면 얼마? 150.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겠어요. 154보다 커 보여. 그러면 150보다 큰 거 찍자.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87번이죠.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저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높이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좀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저처럼 이렇게 한 방에 다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87번은 역시 별표고요.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되겠다. 자, 가공전선의 뭐? 지표상 높이. 자, 조건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고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고압. 우리 특고압은 C가지가 되겠고요. 왜? 그 다음에 특고압. 뭐가 된다? C가지 되겠다. 자, 기본적으로 조건은 도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 철, 그 다음 뭐가 된다? 횡 되겠습니다. 이때 도는 뭘 말하냐면 도로를 횡단하죠. 도로를 횡단. 그 다음에 철은 뭘 횡단한다?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횡단 보도교 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3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는 기타라고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저고압 가공전선이든 특고압 가공전선이든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 이상 높이에 가선한다. 기억하자. 자, 철도 횡단하면요. 주는 문제죠. 이 철도는 무조건 얼마예요? 6.5. 자, 횡단보도교인데 기본적으로 저고압일 때는 3.5m 이상 높이에 가선하는데 단 뭐예요?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주어진 조건이 들어가면 3m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기타 조건인데 주로 이 기타 조건을 문제화할 땐 도로를 따라 시설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고압에서는 주로 얘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가선하고요. 다만 조건에서 뭐다?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이다. 그쵸?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4m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고압 C가지 왠데요. 기본적으로 35kV, 몇 kV?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는 5m 이상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60kV 이하거든요. 이때는 조건이 없으면 6m예요. 하지만 산지라면 5m 되겠죠. 그래서 160을 초과하면 우리가 단수 적용해서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 뭐예요? 6 아니면 산지면 5고요. 플러스 단수에다가 0.12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특고압 C가지죠.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얼마다? 10m. 다만 절연전선이라면 얘가 얼마였다? 8m. 자,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합니다. 35kV를 초과하면 기본 10에다가 이제 단수에다가 우리가 0.12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주는 문제였었죠. 저고압일 때 뭐예요? 철도를 횡단하니까 뭐예요? 우리 철도는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예요? 6.5였었잖아요. 그쵸? 역다구를 그래도 다 완성해 보겠습니다. 1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조건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 설비에 따른 이제 시설 기준 중 틀린 건데요.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지금 탄약고죠. 화약류 저장고의 시설 기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뭘 봐야 될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약류 저장고의 시설 기준 되겠다. 잠시만요. 예. 자, 88번이죠. 화약류 저장고의 시설 기준 되겠다. 예, 별표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요. 대지전압은 300V, 몇 볼트? 300V 이하의 것이에요. 두 번째가요. 전기 기계기구는 전폐형일 것이에요. 우리가 화약고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전기 설비는 등기구밖에 없고요. 이 등이 반드시 케이스에 보호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틀린 걸로 개방형 또는 반개방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차단기는 어디에다 둔다? 밖에 두죠. 아니라 밖에 둔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 설비의 이제 시설 기준에서 틀린 거죠. 1번 벌써 틀렸다. 보시면은 대지 전압은 얼마예요? 150이 아니라 얼마다? 3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2번 전폐형, 3번 이제 그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 밖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자동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 맞는 얘기예요. 주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거기 보면 페이지 그러니까 그 페이지래 89번이죠. 이거는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예요. 지워볼게요. 뭐 크게 의를 두지 마시고요. 많이 나온 문제의 유형은 아닙니다. 89번. 예, 저는 이제 요거는 완전 좀 샘물을 치고 싶네요. 고압 옥내배선에서 가스 계량기나 가스관의 이음부나 이어지는 부분,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의 최소 이격거리거든요. 요것은 고압 옥내배선에 뭐가 되냐면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본다면요. 저라면 같은 고압 옥내배선이면 거기 보면 고압 옥내배선에 즉 다른 고압 옥내배선이나 내지 저압 옥내배선이에요. 요 놈과는 우리가 15cm, 몇 cm? 15cm 이상 이격하고요. 수간, 가스관도 포함해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실 때에는 고압 옥내배선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수간, 가스관을 거기 보면 이제 포함하는 건데 애자 사용 공사에 따른 저압 옥내 이제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 전 이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이제 요거 하나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스 계량기나 가스관의 이음부, 전력량계 및 개폐기는 60cm인데 이거는 저는 이제 원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고압 옥내배선의 이제 이격거리를 볼 때는요. 이 고압 옥내배선이나 다른 고압 옥내배선이나 수간, 가스관에 대해서는 얼마다? 15cm다. 또는 0.15m. 요런 거는 좀 볼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90번이죠. 90번. 다도 좀 볼만은 한데 어쨌든 요거는 필히 좀 보셔요. 그래서 라는 좀 그렇습니다. 버려. 이런 거. 자, 90번 보겠습니다. 90번. 역시 별표고요. 이런 거는 봐야 돼요.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의료용 절연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료장소에 이제 이 시설 기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제가 볼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의료기기의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도요. 우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절연변압기일 것입니다. 무슨 변압기? 절연변압기일 것인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절연변압기는 항상 우리가
2차 측을 어떻게 한다? 비접지로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접지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때 이 절연 변압기의 사용 전압을 물어봅니다. 2차 전압 물어보는 거죠. 요 사용 전압은 250V 이하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요거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교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이때 용량은 10kVA 몇 kVA? 10kVA 이하일 것입니다. 이거 뭐 이제 여기다 추가적으로 넣으면 당연히 교류죠. 이거는 단상 이선식으로서 10kV 이하인데요. 단상 이선식까지는 안 기억하셔도 돼요. 용량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가 2차 측의 전격 전압은 교류 이제 300이 아니고요. 250입니다. 2번도 틀렸죠. 전격의 출력은 몇 kVA? 10kVA 이하일 것.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보겠습니다. 지중전선로의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을 할 때 이제 별도의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뭐 시설한다고 합니다. 이때 견고한 트러프나 기타 방호물 이제 이 방호물에 넣지 않고 바로 부설이 가능하대요. 자, 91번이죠.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역시 여러 번 나왔던 문제다. 저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요것도 이제 실기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관로식.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암거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에서도 문제가 나와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때 직접 매설식은요. 우리가 매설하는 장소에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요. 있는 장소에 매설한대요. 이때 최소 매설 깊이는 최소 얼마다? 1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를 제외한 기타의 장소라면 얼마가 된다? 0.6이죠. 기타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라고 해도 기타 조건이죠. 관로식은요. 기본적으로 얼마다? 1m 이상 되겠습니다. 자, 얘는 똑같이 이런 조건이 붙어요. 하지만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뭐가 있다? 압력의 우려가요. 없는 장소래요. 라고 나오면 뭐가 된다? 0.6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면 직접 매설식은 우리가 땅을 터파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땅을 요렇게 파는데 이때 그냥 생짜로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로 된 요렇게 트러프를 요렇게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우리가 케이블을 요렇게 포설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처럼 이 트러프 또는 트러프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트러프를 생략하고 바로 부설할 수 있대요. 바로 뭐냐면 지금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면 얘를 이제 우리가 설치하지 아니하고 바로 부설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고압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고압용 케이블로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요 놈은 지금 뭐가 된다? 정답이 콤바인 덕트 케이블 요거죠.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이거 아무튼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설치하는 게 이제 관을 설치하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입선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암거식은 지하에 이제 대규모 터널을 뚫어버려 갖고요. 건물에, 그러니까 이제 옆면에다가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케이블이 건물 옆면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요. 사람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보겠습니다. 92번. 네,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역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92번 가자. 역시 해야 돼요. 92번. 저는 이제 92번이랑 보시면은 94번 요거를 좀 같이 해볼게요. 울타리 내지 담등의 뭘 말한다?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울타리 내지 담등의 시설 기준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소나 변전소 또는 개폐소 이런 이 준하는 곳에 이제 전기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소는요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 담등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요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는 2m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에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이 간격은 0.1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울타리가 있을 때 자, 울타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쳐지죠. 그쵸? 바로 여기. 요 하단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면 0.15m가 되고요. 세 번째,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이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뭐가 된다? 합계 거리를 말해요. 이때에는 기본적으로요 35kV 이하의 경우라면 최소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된다? 5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60kV 몇 kV? 160kV 이하가 되면 요게 얼마가 된다? 이제 6m가 되는데 자 이건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해설에는 그냥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A 플러스 B의 합계값이 5m 이상이다 얘는. 그 다음에 요 놈은 A 플러스 B의 합계값이 6m다.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A는 뭐냐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말하고요. B는 그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충전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충전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차단기에다가 제가 전선을 연결할 때는 선의 피복을 까서 이렇게 연결하죠. 그렇죠? 여기는 감전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충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지면으로부터 울타리의 높이를 A로 보는 거고요. 그로부터 그 장비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B로 본다 이런 얘기죠. 원래 이제 이렇게 최단 거리로 보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그 기계기구의 전압이 35kV 이하면 이 합계값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0 이하면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은 160을 초과하면 160kV를 초과하면 기본 6에다가요 우리가 계산하는 단수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0.1mm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요 내용이랑 하나 더 네 번째 요거 울타리의 접지 물어보면 이 울타리의 접지는 몇 메다 이내마다 하냐고 물어보면 45m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92번이죠.
특고압 기계기구의 모선 등 5개 이제 시설하는 변전소에 군의 취급자가 이제 들어가질 못하도록 이외자가, 그러니까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가질 못하도록 울타리 담등의 높이죠. 울타리 담등의 높이 몇 메다? 2m.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네요. 만약 문제에서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라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4번 보겠습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금속재 울타리의 경우, 이제 이, 교차점과 좌우 몇 메다 이내, 이제 요거죠, 요거. 45m. 그러니까 울타리의 접지물로 보면 45m 이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 92번, 94번은 당연히 잡아주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93번 되겠습니다. 네. 93번.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그 전선 상호 간의 그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DC 시험 전압이 250V에 대하여 몇 볼트 이상이어야 되는가? 저는요, 이 문제도 개정된 부분의 문제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연 저항의 이제 시설 기준이고요. 예. 저는 이제 93번이죠. 별표를 있는 대로 치고요. 절연 저항 값이라고 해볼게요. 예. 기본적으로 전압이라고 하고요. 전압. 그 다음에 DC 시험 전압. 표로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절연저항 되겠습니다. 우리 절연저항의 기본 단위는 뭐다? 메가옴을 갖습니다. 네, 여기서 전압인데요. 대상이 누구냐면 SELV나 그 다음에 PELV가 된다 이거죠. 여기서 SELV나 PELV는 특별 저압 회로의 것을 말하고요. SELV는 이제 ELV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SELV는 비접지 회로의 특별 저압을 말하고요. PELV는 접지 회로의 특별 저압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특별 저압은 교류는 50V 이하의 것, 직류는 120V 이하의 것을 말합니다. 인체에 특별히 위해를 줄 수가 없다.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0V, FELV를 안 보셔도 돼요. 500V 이하. 그 다음에 500V를 초과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이 SELV나 PELV라면 DC 시험전압, 매거죠.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건 매거죠. 250V짜리 매거를 써서 측정된 절연저항이 얼마? 0.5 메가옴 이상 나오면 양호 판정을 내려라 이런 얘기고요. 500V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시험코자 하는 대상이 500V 이하의 것이죠. 이런 것에서는 500V짜리 뭐 메가 써서 얼마? 1. 그 다음에 500V 초과하는 것은 이 500V 초과하고 이제 저압에 대해서는요. 1000V짜리 써서 얼마?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사실 실기랑도 굉장히 관련이 높죠. 반드시 해야 된다. 개정 문제지만 사실 이거는 좀 그렇게 보기 좀 그렇죠. 자, 이렇게. 이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면 좋아요. 단. 정전이 곤란하여. 정정이라고 썼네, 이거. 정전이 곤란하여. 단,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저항 측정이 어렵대요. 단,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저항 측정이 어려운 경우 이때는 우리가 누설전류를 측정합니다. 예, 그때 누설전류가 1mA, 몇 mA? 1mA 이하가 나오면 양호 판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매거를 쓰려면 정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전을 하고 싶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 누설전류계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누설전류를 측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요 내용의 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94번은 했고 95번 되겠습니다. 95번. 그래서 93번은 정답이 요거니까 그쵸? 얘네들이죠. 요거. 자,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되는 곳에 시설해야 된대요. 네. 피레기를 설치해야죠. 피레기. 자, 요것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95번 역시 뭐가 된다? 네, 별표 되겠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피레기의 시설인데 이 피레기는 뇌격 시의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데 이제 변압기 보호하죠. 자, 외우실 때에는 요거는 이제 발고가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고가배 이렇게. 여기서 발은 뭐냐면 모든 발전소나 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에 해당하는 이러한 구간에는 모두 뭘 설치해라? 피레기를 설치하라 이거죠. 실기 문제에서도 아주 좋아하죠. 또 하나가 고압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뭐가 된다? 인입구 되겠습니다. 인입구.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접속점에도요, 우리가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마지막 배전용 변압기 뭐가 된다? 고압 및 특고압 측에도 우리가 뭘 설치한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요거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부죠. 이렇게 서로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에요. 뇌가 입사되면 투과되는 전압과 반사되는 전압이 나오죠. 이제 전력공학에서 보면 진행파 이론에서 이제 이런 걸 배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투과되는 전압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피레기를 접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6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의 경우 수소의 순도는 몇 프로 이하가 되면 이제 경보하는 장치를 두네요. 요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된다. 좀 지워볼게요. 여기서도 좀 나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 몇 번이냐면 이제 이 96번이죠. 96번. 보시면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 되겠습니다. 우리가 냉각 매체로 공기나 수소, 물이 있는데요. 이 공기보다 좋은 게 수소입니다. 근데 취급 시에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발전기 밀봉부로부터 이 누설된 이 수소를 외부로 방출할 것인데 그럴싸하게 방출하지 말 것 이렇게 합니다. 안 됩니다. 발전기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를 외부로 방출해야 돼요. 두 번째가요. 지금 이 문제처럼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얼마? 85% 몇 프로? 85% 이하 시에는 뭘 설치한다? 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자, 이것은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저하한다는 얘기는 발전기 내부의 수소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 수소가 통과하는 관은 이음매가 없어야 돼요. 이음매가 없도록 할 것. 근데 요게 그럴싸하게 있어도 무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선 요거 물어본 거죠.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3번이죠.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따른 저하 목내배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예요. 요거는 좀 주는 문제입니다. 플렉시블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97번인데요. 새로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금속재 뭐가 된다? 가요전선관의 시설이죠. 요거는 당연히 이제 뭘 해야 돼요? 접지를 해야죠. 기억을 해주시면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10스퀘어입니다. 전선의 단면적 물어보면 몇 스퀘어? 10스퀘어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이에요. 우리 전기는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대한 설명 중 이제 공사에 대한 저하 목내배선으로서 틀린 거죠.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였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이거, 그쵸? 전선으로 5개용 비닐 전연전선. 우리 옥내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 안 쓰죠. 2번이고요. 규격에 적당한 지름 4mm의 단선을 사용했다. 10스퀘어 이하니까, 이제 지름 4스퀘어, 이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접지공사를 하였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주는 문제죠, 주는 문제. 자, 98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조금만 참으시죠. 98번도 여러분들 하자. 요 문제가요, 생각보다 보면, 새로 나온 부분의 문제지만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여러 번 나왔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차선로 밑줄 쳐주실래요, 중간에? 네. 전차선로고요. 그러니까 일단 전차선로용이라고 이제 전기철도용이라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발전소나 변전소로부터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차선로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이 전원선으로부터요, 도중에 부하 접속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이 전선, 요 전선을 우리가 급전선이라고 하거든요. 피더라고 하는데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전소나 변전소로부터 전선이 인출되는데 이 다른 데에 거치지 않고요. 바로 어떻게 한다? 전차선로로 온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막 외우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말씀드린 좀 그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급전선은 도중에 거치지 않는 선이 우리가 급행선이죠. 말 그대로 열차, 그쵸?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전차선로니까 전기철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철도용 뭐가 된다? 급전선. 이르는 전선이니까 이제 급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철도용 급전선. 2번입니다. 2번. 4번이 살짝 그런데, 그쵸? 어쨌든 전기철도용 급전선입니다. 선. 전선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기억하면서 찍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99번. 99번. 가공 접지선을 써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몇 메타까지 떼어놓을 수 있는가? 99번이죠. 보시면은 요거는 가공 뭐가 된다? 공동지선을 말합니다. 가공 공동지선. 이 가공 공동지선은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가공 접지선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변압기는 시설 장소마다 접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접지를 할 때 그냥 접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접지 저항을 띄워야죠. 근데 접지 저항이 안 나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다른 접지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가공 접지선을 써서 이렇게 연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첫 번째가 이 가공 공동지선은
그 굵기가 4mm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상이죠. 두 번째가 경관이요. 경관이 요 떼어놓을 수 있는 거리가 200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200m 이하가 되고요. 이 문제가 드물게 이렇게 나와요. 직경 양쪽 지름이래요. 문제 조건에서 직경, 그 다음에 양쪽, 그 다음에 지름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400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확인만 좀 해주셔요. 가공 공동지선 나오면서 합성 저항치는 1km마다 몇 km마다 규정값을 유지하네요. 또는 몇 m마다 규정값을 유지하네요. 1km마다 규정값을 유지합니다. 요 규정값이 이제 있긴 한데 요 정도만 기억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요 네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가공 공동지선. 그래서 가공 공동지선은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가공 접지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시설 장소로부터 얼마?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4번이죠. 그 다음에 아까 100번을 같이 풀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흥분해갖고 옥내 저압 옥내 배선에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시설했을 때 이것을 단선으로 한다면 그 단면적 일단 뭐 제가 넘어갔으니까 그냥 쓸게요. 우리가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뭐가 된다? 시설되겠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이제 제가 97번에서 정리했었죠. 보면 요거는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죠. 그쵸?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단면적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10스퀘어 이하 100이라고 10스퀘어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종 금속재 뭐가 된다? 가요전선관 일것. 요 두 가지만 봐달라고 했었죠?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일것이에요. 요렇게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선의 단면적 물어봤죠? 얼마? 10스퀘어 이하. 이게 이제 단선의 경우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FM대로 이제 그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단면적 물어보면 10스퀘어 이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100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이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도 2회 전기기사 이제 기술기준 문제풀이였고요. 잠깐 살펴보면 1회차 때보다는 사실 보면 개정된 부분의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81번 하셔야 되고 82, 83 하시고요. 84번 버리시고요. 85 하셔야 되고 그림 기억해야 돼. 86번 하셔야 되고요. 87, 88 하셔야 되고요. 89번은 제가 이제 욕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버리시라고 추천하고 90번 하셔야 되고 91, 92 하셔야 되고요. 93, 94, 95, 96, 97 그 다음에 98번은 개정 문제지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중에 부하 접속이 없고 바로 가는 선이 급전선이다. 전차선로니까 전기 철도용이라는 말이 붙는다고요. 그 다음에 99번도 하시고 100번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차의 그 문제보다는 사실 그 이제 개정된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적었는데 어쨌든 요 정도의 이제 그 이 개정된 부분의 문제는 제가 버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아무튼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마지막 회차, 이제 3회차 때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